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추석 보내고 나서요. 본격 추석 민심이 담긴 여론조사가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총선도 끝나버렸고 크게 이제 변동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차기 주자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총선 이전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모든 지지율의 왕이었다면요. 향후 전국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차기 주자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전국 주도권이 갑니다. 여론도 그쪽을 따라가고요.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도 차기 주자, 차기 권력 쪽으로 이제 줄을 대기 시작하고요. 소위 이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도 서서히 이제 차기 권력 쪽으로 은근히 이제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라고도 하고요. 자, 드디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추석을 보내고 나서 이 쏟아진 여론조사 가운데 차기 주자 여론조사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보시고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41.2, 한동훈 19.3, 2배 이상 벌어져 버렸죠. 2배하고도 무려 한 4% 가까이 3%, 4% 정도 차이가 났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에 비해서 이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라이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예상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함께 구독자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더군요. 근데 예상은 정확하게 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원할 때는 다소 그냥 이렇게 붕 띄워줄 수가 있지만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없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빠가 되는 것이. 근데 저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야 길을 찾죠. 제가 거기서 한동훈 잘합니다 하면 그게 계속해서 좋아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길을 찾아야 돼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길도 말이죠. 어떤 길을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함께 가면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길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못 찾았어. 길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함께 가면은 좋은데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함께 가면 길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길을. 그걸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파로 가라고 자꾸 합니다. 도저히 중수청 가지고는 답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수청은 평소에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부동층으로 보통 많이 있어요. 중수청 중에 움직이는 중수청은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 이상에서 잘 변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중수청은 언제 나타나느냐. 선거가 임박해야 돼요. 선거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럼 그동안 지지율 대결에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중수청보다도 먼저 우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큰 덩어리가 옵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40, 한동훈 40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지율 대결에서 이 어느 정도 선제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우파를 이렇게 등한시 해버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김문수 4.3 나왔잖아요. 이것도 내 예상하고 똑같잖아요. 갤럽에서 2개 2 나왔죠. 2 나왔잖아요. 그때 다른 여론조사는 아무도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김문수가 갤럽에 2 나온 거는요. 갤럽은 누구를 이렇게 쭉 제시를 안 해줍니다. 이재명부터 안철수까지 이름을 제시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김문수라고 말을 해야지만이 그게 비로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카운팅된 이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여론조사에서 사람을 미리 이렇게 제시하고 여론조사하게 되면 김문수가 5 정도 나올 것이다. 5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딱 나오잖아요. 바로 4.3. 저는 김문수 쪽으로 지지율이 우파가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당히.
여기 보면 한동훈 다음으로 김문수잖아요.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전부 다 저 밑에 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보수 민심의 가장 큰 것은 덩어리는 우파에 있습니다. 우파, 보수, 애국.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보고 계속해서 스탠스가 이상하다. 오도 가도 못하는 수가 있다. 자리에서는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라고 벌써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그 구독자도 24.23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가 새로 일부 들어오지만 자꾸 빠져서 그래요. 많이 빠지더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 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서 있는 저 길에서는요, 이 지지율 확장이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도 뭔가 조금 감동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했는데 그냥 썩 지나가고 말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우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우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찐 우파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그거는 너무도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직 그러면은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주변에는 제대로 된 스핀 닥터가 없다는 거야. 책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중수청이 응답을 안 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파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일정한 지지율을 고정적으로 안을 수가 있고요. 과거 박근혜 대표 같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될 때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때는 정통 우파 보수 뭐 영남 민심들이 뭐 그냥 항상 같이 갔죠. 그러니까 선거의 여왕이 됐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 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거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 우파 보수 이쪽에 압도적 우위를 가져왔던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엄청난 공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그 정도 장기간 절대적으로 보수 우위를 가져왔던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게 해줬던 인물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어림도 없어요. 반도 안 돼. 이런 식이면은. 지금 정통 보수 애국 우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영남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응? 뭐 불경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TK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걸 분명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김문수가 여기 4.3에서 머물지 않아요. 조만간 두 자리 갑니다. 이 사람. 10%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한동훈 10, 김문수 10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한동훈 대표가요. 여기서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용산하고도 관계 안 좋지. 응? 그리고 보수로부터도 배척당하지. 우파들이 싫어하지. 답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요. 누리 PD 영상을 그냥 다분히 누구 저기 이제 선전해주는 그런 방송으로 보지 말고 뭔가 여기서 답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홍보할 때는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해요. 홍보성 방송할 때는. 그렇지만 정세 분석할 때는 비교적 냉철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게 덕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김문수 이분이 영남 출신인데도 영남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문수에 대해서. 옛날에는 TK 인사인 줄도 모른다고요. 이 사람이. 영천 사람인 줄도 모른다고. 이제 TK 쪽에서도 완전히 아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응? 이제 간다니까요. TK 쪽에서 이제 김문수 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TK 쪽에 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니까 이들이. 영남이 움직인다니까 이쪽으로 김문수 쪽으로. 그리고 전통 보수 우파 애국 자유진영이 이쪽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놀라운 겁니다.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를 완전히 이겨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요 지지율이 한동훈 대표를 19.3으로 만든 거지. 20%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41이면 한동훈 대표가 한 2점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어떤 변동을 가져왔다. 야권은 여전히 이재명 압도적 1극 대세입니다. 조국이는 항상 그 정도고요. 김동연도 이 정도입니다. 이준석이가 빨간색 보수로 이제 이게 평가되는데 사실은요. 여기는 정부 이제 2대남, 3대남들의 표입니다. 대부분 이준석은 그 밖에는 극히 일부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제가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 밖에 뭐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재명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면요. 함께 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비전이 없어요. 어떤 비전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이념의 길, 이념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중수청은 이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수청은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미리 반응 안 합니다. 중수청은 나중에 1년 뭐 그 뒤에 반응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지지율 대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김문수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이제 제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최초. 갤럽은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이 이제 정치적 낭인이 되고 나서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김문수 이분은 딱 하나만 해결하면요 엄청나게 올라올 거래요. 뭐냐? 조중동입니다. 탄핵의 주동자 하면요 최대 그 동력은 조중동이었었죠. TV조선 채널의 JTBC. 그것과 김문수 이분과 이 사실 관계가 서로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그 악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과 그들의 관계처럼 김문수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일체화되어 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가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만 하면은 이분은 그야말로 진영표를 싹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국 우파 쪽으로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면 글쎄요 저는 대세의 머리가 어려울 거요. 지금 이거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가 비교적 일찍 방송하는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 안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김문수 세상 온다라고 막 아마 소리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탄력을 받겠죠. 자, 저는 할 말 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